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RCWS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모든 기갑 차량에 RCWS를 장착하게 됩니다. 소형 전술 차량에서부터 K9 자주포에까지 RCWS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 수량을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RCWS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을 다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RCWS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워낙 대규모 사업이라 총 15개 업체 정도가 이 사업에 도전할 정도로 많은 업체가 도전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계획은 그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차륜형 장갑차에 가장 먼저 RCWS를 도입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우선은 차륜형 장갑차 전체에 RCWS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100대의 차륜형 장갑차에만 RCWS를 달아봄으로써 시범 운용을 해볼 생각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대규모 운용 시험을 먼저 해보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우리 흑표전차가 후보에 올라가고,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에게 구상무역을 100%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이미 우리나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에게 100%의 구상무역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에는 구상무역이 100%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나라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상무역 기회를 줬고 노르웨이 제품이 선정이 안 된 것일 뿐이니까요. 구상무역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요. 구상무역이란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사주면 우리나라도 그 상대국의 물건을 구매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K9에서 노르웨이가 요구한 구상무역 100%를 달성하지 못했냐면, 상식적으로 K9을 판매하는 건 우리나라의 방산기업인 한화입니다. 당연히 한화가 노르웨이 제품을 직접 살 리는 없고요. 구상무역에 따라서 노르웨이 제품을 사는 건 우리 정부입니다. 그래서 무기 판매는 업체가 하고 구상무역으로 상대국의 물건을 사는 건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라고 해서 무턱대고 구상무역을 해야 하니 노르웨이 제품을 무조건 사는 게 아니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물건을 살 때 우선 협상권이나 가산점 같은 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르웨이의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노르웨이 업체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른다고 해서 구상무역을 해야 하니 우리가 무조건 노르웨이 제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줬지만 결론은 노르웨이 업체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 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K9 때 구상무역을 10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흑표전차를 구매 협상을 하면서 노르웨이는 K9 때 채우지 못한 구상무역권까지 해서 100% 이상의 구상무역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템은 우리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해왔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던 RCWS 사업을 중단하고, 만일 흑표가 노르웨이에 선정이 되면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로부터 RCWS를 구매해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노르웨이가 우리 흑표를 구매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갑 차량에 탑재하는 모든 RCWS를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로부터 도입해오면 그 구상무역은 100%가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도입하는 모든 RCWS를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로부터 도입할 생각은 없었고요. 대략 1조 원어치의 RCWS만을 콩스버그사로부터 구매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노르웨이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흑표가 아닌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RCWS 사업은 이 노르웨이의 사업을 기다리느라고 1년 정도의 시간만 허비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년 정도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한화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선 노르웨이 덕에 사업이 1년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차륜형 장갑차에 100대의 RCWS를 먼저 달아서 대규모 시험 운용을 할 시간이 없으니 그걸 대폭 줄여서 소형 전술 차량의 신속 시범 사업으로 소량의 RCWS만을 도입해서 시범 운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화의 제안을 우리 방사청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 시범 사업으로 소형 전술 차량에 대한 RCWS 도입 사업을 해서 소규모로 RCWS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한화와 현대위아가 최종 후보에 올라가는데요. 결론은 이 사업은 현대위아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가 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을 하게 되고, 그게 기사화된 겁니다. 여러분이 봤던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한화는 사업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을까요? 그 기사를 보면 우선 현대위아는 소형 전술 차량이 아닌 봉고차 위에 RCWS를 올려서 시험 평가를 했고, 당연히 봉고차에 올렸을 때와 소형 전술 차량에 올렸을 때가 같을 수 없다는 게 한화의 주장입니다. 소형 전술 차량에는 봉고차에는 없는 연막탄 발사기 등이 있고,
이런 게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m 기동간 사격 능력을 요구했는데 현대위안은 차량에 올려서 50m 기동간 사격 시험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레일을 깔고 레일에 수레를 올려서 그 수레를 끌면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한화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화의 주장과 그걸 그대로 옮긴 뉴스 기사를 보면은 당연히 이 말이 옳은 것 같죠. 제대로 시험도 안 해보고 무기를 도입하다니 말이죠. 솔직히 저도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한화의 주장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속시범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속시범 사업이라는 건 우리 군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업체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방사청에서 그 아이디어를 서류로 검토를 해서 그 아이디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시험용 장비를 도입해보는 게 신속시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신속시범 사업 자체가 실제로 군에서 시험평가를 해보기 위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 전에는 아예 군에서는 그 무기에 대한 테스트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업체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테스트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을 하면 방사청은 그 서류만을 보고 심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 시험들은 우리 방사청이나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업체의 자체 시험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은 실제 시험은 신속시범 사업을 통해서 도입된 장비들로 우리 군과 방사청이 하는 거지 사업 전에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 군은 이 신속시범 사업을 통해서 유탄발사 드론이나 소총발사 드론 등을 도입했고 실제로 도입해서 시험해본 결과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실제 배치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속시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본사업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본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사업입니다. 원래 신속시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무기를 도입해 보겠다는 게 사업 취지인 거니까요. 당연히 아이디어는 그럴싸하지만 실물은 아이디어만큼 그럴싸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성능 테스트를 했다는 건 한화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뉴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가 한화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퍼다 나른 것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영원 입찰입니다. 이 사업은 10대의 RCWS를 방사청이 납품받아서 테스트를 하는 사업인데요. 방사청은 10대의 RCWS를 납품받는데 예상 가격을 42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업체들은 42억보다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화는 34억 정도를 선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위안은 영원을 써냈습니다. 내 10대의 RCWS와 각종 부수장비를 포함해서 영원을 써낸 겁니다. 그래서 현대위아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대위아는 왜 영원을 써냈을까요? 앞에서도 저도 이야기했고 당연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사업은 우리 군의 모든 기갑 차량에 RCWS를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의 시작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업체는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본 사업도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현대위아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본 사업에도 무조건 선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 대신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 사업에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영원 입찰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RCWS 사업은 과거부터 한화와 현대위아가 가장 강력한 후보였고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이 사업은 한화가 유리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상륙장갑차용 RCWS도 한화의 제품이고 고속정과 항만경비정에 탑재된 RCWS도 한화의 제품입니다. 그에 반해서 현대위아는 휴전선 경계용 고정식 RCWS만을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실적에서 한화가 훨씬 좋고요. 당장 알려진 성능도 한화의 제품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모든 면에서 한화가 유리한 상태였고 현대위아는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영원 입찰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로부터 말이 나오는 게 신속시범 사업의 취지입니다. 신속시범 사업이라는 건 민간 분야의 좋은 아이디어를 군에서 채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소형 전술 차량용 RCWS에 대한 신속시범 사업의 제안은 한화가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를 한화가 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채택된 업체는 아이디어를 낸 한화가 아닌 현대위아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은 아이디어를 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는 건 아이디어를 뺏어서 싼 가격으로 입찰만 하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아이디어를 낸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이면 만일 중소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신속시범 사업을 요청했는데 중간에 대기업이 그 아이디어를 강탈해서 사업을 따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니고
다만 노르웨이 덕에 1년이 늦어진 RCWS 사업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화가 시간 단축을 위한 제안을 한 것이고 그걸 방사청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형 전술 차량이 RCWS를 단다는 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신속시범 사업 같은 사업에 영원 입찰을 해버리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면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딸려서 절대로 신속시범 사업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분명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노르웨이 덕에 1년이 늦어진 걸 보충하기 위해서 한화가 한 제안을 현대위아가 영원 입찰이라는 것으로 따내버린 건 분명한 사실이고 RCWS 사업에서 한화에게 항상 밀리던 현대위아로서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선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본사업에서 이 사업을 누가 딸지는 이제는 모르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위아가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본사업을 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화가 새로운 반격의 수를 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누가 될지는 정말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대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된 현대위아의 RCWS의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선은 지켜봐야겠죠.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